이라고 하니까 투자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통화량이 대단히 이렇게 많이 늘어나네요.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증시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그러니까 그 밸류에이션이 지금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통화량 증가 자료입니다. 2025년도 10월 달에 9월 달에 22조 2천억 불 정도의 역사적인 그런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이런 통계가 나와요. 여러분이 보시도록 그냥 상식적으로 특별한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이게 통화량이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통화량이 계속 평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평장을 해가지고 미국의 광의의 통화량이죠. M2가 4.5%까지 증가한 겁니다. 2025년 9월 달에 미국 달러의 명목 M2 통화 공급량이 사상 최고치인 22조 2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돈을 계속 푸는 겁니다. 1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계속 증가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돈이. 그러니까 증시가 이런 불이 안 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 통화 공급량마저 13개월째 증가하면서 유동성 팽창 기조가 확고함을 보여줍니다. 시중에 돈이 계속 공급되니까 증시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강세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환경에서는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해서 자산을 소유한 것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인 구매력 손실로 인해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코베시 레타의 편집자들이 계속했던 몇 달 동안 강조했던 이야기인 거죠. 자산 소유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명목 통화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죠? 19개월째. 그 시중에 여러분들 통화가 계속 공급이 되니까, 그래서 금값이 뭐죠? 천정부지로 뛴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여러분들 화폐 가치나 자산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거의 금이었으니까.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실질 M2 통화량 공급량 역시 2025년 9월에 13개월 연속 플러스 1.4% 증가했습니다. 그게 지금 가장 크게 우리가 그림을 봐야 될 것은 지금 한국의 증시, 일본의 증시, 유럽의 증시, 미국의 증시의 모든 것이 뭔가 하니까 통화량이 이렇게 그냥 투입되는 겁니다. 돈을 찍어서 막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 세계 글로벌 M2 공급량입니다. 이 노란색이. 이게 미치지 않고선 여러분 이렇게 통화량을 여러분 풀어제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니케이가 여러분들 사상 최고치인 5만을 돌파하고 이런 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 통화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각국의 여러분들 자국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거죠. 한국은 또 더덕히 여러분들 미국 달러에 비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세가 더 심한 편이니까. 그 이런 큰 매크로 환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여러분들 간파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계속 뿌리는 겁니다. 돈을 뿌리니까 자산을 가진 사람은 이제 부자가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 우리가 부의 효과, 영어 표현으로 웰스 이펙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산 가치가 증가하니까
그게 이제 이 소득이 갑자기 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돈을 쓴 거죠. 그게 라스베가스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 영어 표현으로 라스베이거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라스베가스, 네바다의 라스베가스의 카지노 시장이 양극화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고가 고객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카지노하고 그냥 중저가 고객을 상대로 한 카지노 사이의 이런 성과가 현저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이런 이제 전반적인 불황이 심해지니까 라스베가스에 한 200만 명 정도가 전년 대비 내방객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윈 리조트는 여기 보시게 되면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중저가 고객을 상대로 한 시저 엔터테인먼트는 바닥을 치는 거죠. 바닥을 보시면은 여기 이게 이건 아마 좀 고액 자산가들을 상대로 한 그렇게 영업을 하는 것 같네요. 여기가 이제 시저, 여기는 좀 중저가,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겁니다. 자산 소득이 여러분들 늘어나니까 고액 자산가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저가 고객을 상대로 하는 데는 대단히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2025년 라스베이거스의 방문객이 200만 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급 리조트인 윈 리조트의 주가는 42% 오르고 장사가 잘 됐다는 이야기죠. 대중 리조트인 시저스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39%가 극명하게 여러분들 떨어졌다. 이것은 미국 경제 내에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비 형태가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경제가 형성되었음을 양극화가 여러분들 심화된 거죠. 그러니까 아주 흥미로운 거죠. 주식시장은 계속 오르고 시중의 고용 환경은 악화가 되는 겁니다. 악화가 되는 거죠. 이게 대중적인 리조트하고 고급 리조트 사이에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겁니다. 양극화가. 그러니까 한국의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미국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의 효과, 웰스 이펙트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힘든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윈 리조트, 저도 이제 윈 리조트는 초호화 및 프리미엄 고객을 상대로 고액 자산가,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대중 및 중상급 고객들을 상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윈 리조트는 장사가 크게 이런 타격을 받지 않고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는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은 거죠.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라스베이거스의 스트립에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자산을 다수 보유했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뭐 축을 쓰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시저스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동향이고 6개월 동안 26%가 빠진 겁니다. 고가 고객을 상대로 한 것은 지난 6개월 동안 48% 정도 증가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이 참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거가. 진짜 먹고 사는 게 힘들죠. 한때 시저스 엔터테인먼트가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이 표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가 우리한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일이 참 힘들구나. 2015년만 하더라도 시저스 엔터테인먼트하고 여러분들 윈 리조트가 100대 16으로 일방적으로 이겼는데 코로나 위기 때는 거의 시저스가 100대 203으로 현저하게 여러분들 시장 가치가 높았거든요. 그게 다시 이제 100대 72로 격차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라스베이거스의 고가 시장을 상대로 하는 그런 카지노하고 저가 시장을 상대로 하는 카지노와 사이에 이 한 10년 사이에 부침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윈 리조트를 100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이 시저스가 변해가는 걸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치열하게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장카리나 님이 잘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국이 참 어렵게 됐습니다. 어렵게. 별로 국민들도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참 아침 신문 넘길 때마다 기가 찬 이야기를 보고 몇십 년을 살아야 되는 거죠. 후손들과 함께 못할 짓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뭐 그거 하는 거니까 이제 한국 문제는 그냥 제쳐두고 결국 이제 핵심 통화량 증발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사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투자나 경제 문제를 바라볼 때는 항상 이 통화량 팽창 문제에 관심을 큰 그림을 보고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통화량이 폭증하게 되면 대부분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거를 구매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성장 주식, 반도체 주식 같은 걸 사거나 금을 사거나 은을 사거나 금 ETF를 사거나 은 ETF를 사거나 금강 ETF를 사거나 아니면 여러분 암호화폐를 사거나 비트코인을 사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산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여러분들 한 사람이 이렇게 크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업계에 좀 알려진 분 같아요. 이분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금과 함께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을 테드란 님이 이렇게 복잡한 분석을 해가지고 제시를 했네요. 핵심 내용이 뭔가 하니까 대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4년 터울로 반감기 터울로 동일한 패턴을 보여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동일한 패턴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6개월 가까이 10만 달러 정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데 뭐 이렇게 일각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과거처럼 60에 70% 정도 대폭락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시장 구조가 많이 바뀐 거죠. 과거의 4년 터울일 때는 기관 투자자 매입이 없었고 2024년도에 12월 달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된 이후에 그런 공급량의 상당 부분을 ETF가 흡수하죠. 그러니까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올렸는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이클의 정점이 돼 가지고 대폭락이 있을 것 같다는 건데 자기가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통화량 증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런데 확실히 이 양반이 실력이 있네요. 제가 자주 소개하는 샤나카 안슬렘 페레라라는 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고 바로 유동성 이벤트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기고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회현상을 적시적시 이렇게 장문의 글로 분석하는지 대단한 실력가 같아요. 여러분들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이 뭔가 하니까 현재 비트코인 시작은 반감기 이전에 올타임 하이죠. 신고점을 달성하고 그다음에 ETF 상장지수 펀드를 통한 기간 매집이 있고 그리고 유통 공급량의 급격한 고갈이라는 전례 없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공급 물량이 딸리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와 같은 대규모 폭락 가능성을 낮추고 있고 15에서 30%의 급격한 가격 조정은 매수 기회이고 유동적 리셋일 뿐이고 상승장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따라 투자자들은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축적하면서
2026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이클에 대비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내공을 갖고 있는 분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시장 환경이 많이 바뀐 겁니다. 공급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를 수요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없으면은 가격이 확 이러면 떨어질 건데 수요하는 주체가 굉장히 많이 생긴 겁니다. 그게 과거의 4년 패턴과 다른 현상이 시장 구조가 바뀐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전례 없는 시장 구조와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항상 자기 논리를 주장할 때 숫자에 기반을 두고 통계에 기반을 두고 자기 이야기를 펼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상승 사이클은 반감기 이전에 사상 최고가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과거와 전례 없이 다릅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도입함으로 인해서 구매 주체가 ETF 그다음에 상장기업 그다음에 국부펀드 등으로 바뀌었고 이들이 매수한 코인은 시장에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기 보관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유통되는 실제 순공급량이 기아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나오자마자 기관이 사고 나오자마자 블랙록의 이름 ETF가 사고 나오자마자 국부펀드가 사니까 유통물량이 현저하게 줄어서 기아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공급 채굴량은 ETF의 일주일치 매수만으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폭락 가능성이 있겠느냐? 과거 같은 60, 70 규모의 폭락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것은 주변적 매도세가 줄어들었고 시장의 레버리지 의존도가 낮아졌고 현물 거래의 점유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생되는 15에서 30% 수준의 급격한 가격 조정은 일시적인 유동성 리셋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의 붕괴가 아닙니다. 시장의 정점은 2026년까지 연장될 수 있고 현재는 상승장의 기반을 다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10만 불 초기에 조정진이 있으면 시장에 진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탁월한 분석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4년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이야기만 하는데 이분은 완전히 숫자를 가지고 시장에 매입하는 주체가 많이 늘었다. ETF, 상장기업, 국부펀드 이런 데가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희소성 가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상승장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간에 현물 ETF 입찰 물량으로도 발행량 전체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유통되는 순공급량이 스타베이션 레벨 기아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작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낮을 때 비트코인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계속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언을 하는 거죠. 이전 주기는 반감기가 끝나고 12개월 18개월 돼 정점을 찍고 그다음에 계속 가격이 내려갔는데 이번에는 기관들이 계속 매입하려고 새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유통물량이 적기 때문에 2026년까지 아마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기간 시간이 확대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제임스 레빗이란 분도 이 업계에 어마어마하게 내공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굿이버닝 여러분 이런 시그널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재무장관이 비트코인 17주년 탄생일을 기념하는 메시지를 올린 겁니다. 스캇 베선트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상무장관은 여러분들 수십억 불 갖고 있다고 하니까 본인이 방송 나와서 이야기를 했죠. 비트코인을.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여전히 작동하고 전보다 훨씬 더 회복 탄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은 결코 샷다운 사라지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겁니다. 이거를 미국의 재무장관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걸 제임스 레비시가 딱 지적해 가지고 있죠. This is a signal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상당히 여러분 흥미롭습니다. 공급량하고 수요 공급의 법칙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펼쳐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오를 겁니다. 세상은 넓고 천재들이 많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천재들이 있을까. 바이낸스 창업자 CG라고 읽네요. 이 내용을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천재들이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천재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한국의 이런 로컬 브랜드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이런 영양가가 없고 그 귀한 시간을 뭐 정치가 여러분들 시진핑하고 이재명이 만나가 여러분들 짜장면을 먹었나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짜장면을 먹었는 모양이다.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성장하는 방송, 학습하는 방송, 부자 되는 방송. 부자가 되셔야하기를 바랍니다. 투자를 잘 하셔가지고 투자를 잘해야 됩니다. 진짜 살면서. 열심히 이런 버는 것도 중요한데 그건 못지않게 투자를 잘해야 돼요. 투자를 한번 여러분들 한국에서 예를 들면 2020년이나 2022년 사이에 엔비디아에 베팅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벌었던 거죠. 투자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투자를.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반도체 ETF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벌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번에 4월 달에 그 요동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걱정할 거 없다 이야기. Keep calm and stay stay on 그죠. 그냥 가만 지고 있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천재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한 천재죠. 9개 기업을 만들어서 이러면 다 엑시트하고 엄청난 부를 거둔 프레드 클루거라는 사람입니다. 비트코인 1밀리언은 책도 짓고 스탠포드 대학교 통계학 박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논리적입니다. 2017년도 노벰버에 비트코인 한 개가 10,000불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5일에 10만 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12월 5일에 10만 불이니까 지금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올해 16% 오른 겁니다. 2033년까지 저는 100만 불 될 걸로 봅니다. 제로가 하나 이런 더해지는 것이 조금씩 길어집니다. 10만 불은 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도에 이미 10만 불이 되었어야 됐습니다. 파워로 still intact. 먹법칙이 여러분들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런 뜻인 거죠. 천재적인 기업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더 주목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시장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구나. 각각의 0을 추구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10만 달러는 2021년에 달성돼야 됐습니다. 파워롤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45도 이상의 가파른 직선으로 성장하는 곡선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그걸 찾아낸 거죠. 이 프레드 크루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죠? 여러분 지금부터 진행되고 있는 방송은 뭐 정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끄시고 가슴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으로. 또 저 소리다 이렇게 들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가슴으로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가슴으로.
진짜 귀한 정보는 가슴으로 들어야 이런 포착이 되거든요. 안테나를 높게 세우시고 제가 하는 방송 내용 가운데 핵심을 여러분 낚아채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저를 통해 가지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제가 정리정돈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소음이 아니고 시그널을 듣는 겁니다. 시그널을. 지금 프레드 크루그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는 2033년까지 100만 불을 갈 것 같은데 파워롤에 따르게 되면은 2021년도에 10만 불을 달성해야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파워로 멱법칙 이 개념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랜덤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특정 패턴을 따르는 로그 앤 로그 함수를 따르는 수학적 모델이라는 투자 이론을 의미한다. 수학이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파워로 법칙을 어떻게 찾아낸 겁니까? 비트코인 가격 시간 X축하고 Y 가격을 가지고 여러분들 통계 분석을 해가지고 찾아냈지 않습니까? 선거를 여러분 전부 다 통계 분석을 해가지고 선거에서 표가 만들어지는 그런 걸 다 찾아냈지 않습니까? 규칙을. 한국 사람들 아주 무심합니다. 다들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단박에 알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이름이 파워로에 이름 적용한다는 걸. 숫자를 가지고 이런 규칙을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숫자를 가지고. 작성자는 10만 달러의 달성이 예상보다 늦어졌지만 장기적으로 파워로의 모델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고 비트코인의 성장 궤도를 이탈하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 스탠포드 통계학 박사이고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책도 쓰고 파워로가 이러면 이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파르게 직선으로 이러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 뭐 오르고 내리고 추세선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걸 멱법칙 파워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파워롤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하방 지지선, 그다음에 이 가격선, 이 하방 지지선을 이렇게 멱법칙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상방 하방의 여러분들 이 검정색의 규칙을 가지고 이거를 여러분 들으려면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5년 동안 선거 방송을 했죠. 마음을 열고 안 보니까 지금도 정신 나간 이야기로 생각하는 겁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그러니까 그냥 주술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과학. 그래 이런 나라에서 반도체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숫자를 가지고 찾아낸 겁니다. 규칙을.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파워로에 설명이 되구나.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천재를 또 한 번 모시죠. 겁이 다 있는데 이 업계에서 이러면 가장 제가 볼 때는 똑똑한 양반 가운데 하나가 창펑자오입니다. 그다음 똑똑한 양반이 MSTR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마이클 테일러입니다. 마이클 세일러, 창펑자오. 나는 천재 같아요. 거의 천재. 바이낸스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 여러분들 창펑자오 CG 가장 최근 여러분들 감옥에 나와 가지고 사면 받을 무렵 사면 받기 전인 것 같습니다. 곧 사면 받기 전에 이렇게 라이브 인터뷰를 보면 진짜 여러분들 핵심을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천재 보시기 바랍니다. 창펑자오 1977년생입니다. 48세 대단하죠. 중국 장수성 렌위 강시 출신이고 국적은 캐나다 아랍에미레이트 이중 국적자고 현재는 아말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고 캐나다의 맥길 대학을 졸업했네. 맥길 대학을.
여러분 이 경력 보시기 바랍니다. 도쿄 정권거래소 하청업체에서 거래 매칭 시스템을 개발했고 2013년도에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고 모든 재산을 풀 뭡니까 베팅을 한 겁니다. 2013년에 접한 겁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바이낸스를 창업하는 겁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하고 8개월 만에 거래량 기준 1위를 등극하는 겁니다. 그다음 2017년에 여러분들 코인인 주요 코인 가운데 하나죠. 암호화폐 바이낸스 코인을 발행하는 겁니다. 2023년 11월에 미국 법무부와 합의에 따라 바이낸스 CEO직에 사임하고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 미빈 혐의 유죄를 인정하고 4개월 동안 감옥에 가죠. 세계 역사상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똑똑한 젊은입니다. 항상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천재들이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냐 이야기죠. 어떻게 시장을 보냐 이 천재들이. 세계 최대의 여러분 거래소를 설립하고 바이낸스를 설립해서 단기간에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 플랫폼을 성장시키고 디지털 자산의 대중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어마어마한 부자겠죠. 그다음에 4개월간 이런 혐의에 걸려 가지고 복역을 했습니다. 2024년 9월에 출소했고 2025년 10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CG에게 대통령 사면을 단행해 가지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죠.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면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이 공정성과 혁신성과 그다음에 정의로움에 대한 그걸 이렇게 고양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Do everything we can to help make America the capital of crypto. 되는데 굉장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야기는 이렇게 좀 많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면하게 된 이유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가족들하고 사업관계가 얽혔다는 이런 비난도 있었고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CG는 트럼프의 사면에 대해서 깊이 감사한다고 표명하면서 미국이 암호화폐 수도가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 엄청나게 똑똑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언젠가 하니까 한참 시장이 좋지 않을 9월 31일 날 앞으로 이렇게 그런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가격들이 많이 부침을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옥토버 BTC가 20만 불에 25만 불 정도 6개월 안에 달성할 것 같다. 달성해봐야 달성하는 거 알겠지만 그래도 천재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천재들이. 여기에서 이런 한 내용을 녹취록을 풀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 10만 원과 달러와 투자자산에 초점을 맞춰져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미래의 돈이자 유틸리티로 진화할 것입니다. 특히 세계의 각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외환 보유고로 축적하기 시작하는 거대한 변화는 가격을 더욱 높이는 근본적인 동력이 될 것이고 장기적인 가격 목표는 사실상 제한이 없으며 어떤 숫자는 시간이 지나면 도달할 것이라는 강력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제가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사라고 그렇게 막 여러분들 외치는 게 아니고 천재들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공부를 해보기 시작하니까 제가 무슨 일이든 하면은 집요하게 파고들거든요. 제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젊은 날부터 자랑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성실하게 집요하게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열심히 뭐를 파헤치거든요.
선거 문제 이런 파헤친 걸 보셨지 않습니까? 5년 죽도록 이런 선거만 파헤쳤거든요. 비트코인을 이런 제가 분석해 나가면서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한국 사람들이 좀 부자가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기여하겠구나. 그걸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파고들 때 누구를 봐야 되면 천재들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천재들. 그 업계 가장 넘버원 넘버투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넘버원 넘버투 생각 여기 다 적혀 있는 겁니다. 수요가 급증할 거란 겁니다. 각 국가가 금을 보유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는 겁니다. 외환 보유고로. 그죠? 예. 그럼 가격이 앞으로 얼마나 오르겠냐. 천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가격 목표는 사실상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 2100만 개가 이기면 한 400만 개나 500만 개 정도는 여러분들 다 그 실종이 돼버린 것이고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천재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왜곡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미 부자니까. 부자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이 보시죠. 이걸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 이름 갖고 있는 기존 고정관념을 갖고 에이 공 박사님 또 쓸데없는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착하게 이름 CG가 보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의 미래고 내가 동의하기 때문에 소개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본질적 변화와 장기적 가치 예측. 비트코인은 현재는 투자 자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격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가격만 관심이 있으면 오래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를 그냥 단순히 가격 때문에 투자하면 여러분들 몇 년 못 가집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투자 자산으로서 주로 10만 달러 등 가격을 기준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돈입니다. 그리고 유틸리티로 사용될 것입니다. 바이낸스 창업자인 CG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특별히 칭하지 않고 그냥 돈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현재의 가격 논의보다도 장기적인 유용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런 천재들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인터넷 통화가 되는 겁니다. 글로벌 통화가 되는 거죠. 글로벌 애셋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욕을 할 때는 여러분 뭐가 욕을 하는 거 하니까 그냥 투기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욕을 하는 겁니다. 그 수준에 머물면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슴으로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슴으로. 이 CG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가장 제가 볼 때는 핵심을 간파하고 있는 젊은 분입니다. 국가 차원의 축적과 잠재적 폭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라 차원에 산다는 겁니다. 나라 차원에. 예. 내가 이런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뭐 하겠습니까? 한국은행이 이런 비트코인 사게 할 것 같아요. 예? 이런 제가 이런 한국의 여러분들 예? 그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 같은데 나는 국민연금에 이런 비트코인 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저 양반이 미쳤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선점해야 이기는 겁니다. 선점해야. 왜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CG 이야기입니다. 단기적인 가격 예측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외환 보유고로 축적하기 시작하는 중요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가장 이 업계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안테나에 걸린 겁니다. 이것은 빌 게이츠의 명언을 인용하여 수학적 예측을 넘어 잠재적으로 가격을 더 높이는 근본적인 요인이 될 것이고 동시에 실질적인 사용 사례를 촉진할 것입니다. 예. 업계에서 가장 여러분 앞서 가지고 가장 여러분들 고급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CG일 건데 이 양반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국가가 매집을 한다는 겁니다. 국가가. 예. 국가가 매집을 하는 겁니다. 예.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예. 가장 최신 이야기입니다.
2025년도 10월 중순 정도에 행한 인터뷰인 겁니다. 예. 이제 인터뷰 그냥 바로 내용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뷰를 직접 한번 보시죠. 지금 당장 더 많은 사용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여전히 투자 자산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격에 대해만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오래 가질 수가 없습니다. 10만 불인데 내가 여러분들 5만 불에 샀는데 15만 불 오르네 이렇게 하면 오래 가질 수 없습니다.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10만 달러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자산 유형으로 보거나 실제로 유틸리티 효용으로만 봅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에 저는 우리가 앞으로 10년 혹은 15년 후에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미래의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유틸리로 사용돼야 됩니다. 저는 나중에 우리가 이걸 비트코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돈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빌 게이츠가 했던 말처럼 사람들은 1년 안에 할 수 있는 일을 과대평가하고 10년 15년 혹은 510년 안에 할 수 있는 일을 가소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것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는 겁니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결국 승리할 거거든요. 저는 이제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전략적 외환 보유고를 삼는 것을 보고 있으며 이것은 잠재적으로 그리고 거의 수학적으로 가격을 더욱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더 많은 사용 사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제 질문을 회피하셨네요. 사회자가 계속 묻습니다. 가격이 얼마 될까냐고. 사회자도 속물인 거죠. 제가 당신을 적답을 요구하는 상황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숫자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와 함께 사라고 할 때 얼마 될 거니까 사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여러분 그다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심으로 실제로 가격 제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어퍼 리밋이 없다는 겁니다. 상한시. 저는 계속 질문을 회피하겠지만 정말로 정확한 숫자를 제가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어떤 숫자든 시간이 지나면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데 가격을 어떻게 이름 예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표현을 더 여러분들 생생하게 보려면 인터뷰 전문을 보면 됩니다. I think really this there's no limit really. 그죠? 진짜 한계 없습니다. 이 점 no limit이라지 않습니까? 정확한 숫자를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어떤 숫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I think any number will get there in time. 시간 지나면은 어떤 숫자도 여러분들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 표현을 꼭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중요 인터뷰는. 여러분 그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를 이야기합니까? No upper limit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동의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천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여러분들 만일에 두 사람만 꼽자 이렇게 하면은 제 생각에는 바이낸스의 CG가 이런 가장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일 겁니다. 최신 인터뷰입니다. 최신 인터뷰 결과가 뭔가 하니까 그냥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동의하실 수도 있고 정신 나간 인간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걸 소개하는 공박사도 정신이 나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각자가 여러분 선택하시고 no upper limit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점 경쟁이지 않습니까? 구글이 돈을 어떻게 벌었습니까? 애플이 돈을 어떻게 벌었습니까? 시장을 선점한 거지 않습니까?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어떻게 벌었습니까? 메타가 어떻게 벌었죠? 전부가 다 뭐죠? 새 아이디어를 남보다 먼저 실행에 옮긴 거거든요. 다음에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겠죠. 지금부터 이러면 10년 전에 샀으면 이러면 대박을 쳤지 않겠습니까? 내가 더 일찍 여러분들 이런 분을 알았으면 훨씬 더 빨리 계몽이 났었겠죠.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 부자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천재들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로컬의 여러분들 브랜드들 이야기 들으면 안 되고 한국 축구 보면 여러분들 별로 감흥이 없지 않습니까? 유럽 축구 보다가 천재들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점점 공병호 TV에서 여러분들 한국 뉴스가 왜 주나 시시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정직하지 않으니까 사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최민희가 여러분들 뭐죠 청첩장을 돌려가지고 돈을 받았다. 그게 뭐가 이런 재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천재들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천재들. 그래서 돈도 미국 시장에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천재들한테 투자하는 건 천재들. 우리는 몸은 한반도에 갇혀 있지만 머리는 뭡니까? 천재를 대상으로 이런 보는 겁니다. 공병호 TV를 보시면 천재들 매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이 이미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수준이. 바이낸스 창업자의 CG 창펑자오. 진짜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인터뷰를 보게 되면은 많이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 양반이 허당인지 진짜 똑똑한 젊은 분입니다. 보통 그리고 이미 시장에 검증받은 겁니다. 바이낸스를 1등 거래소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일단 여러분들 이런 재미를 보면은 그다음에 로컬로 이런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를 다룰 때는 로컬만 다뤘으니까 그게 전부인데 이제 이렇게 다른 세상을 보면 그다음에 그걸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유럽 축구보다 이런 한국 축구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인 거죠. 세상을 이미 다 봐버린 겁니다. 넓은 세상, 역동적인 세상을 이미 본 겁니다. 여러분들 이 양반이 톱인데 이 양반이 톱인데 그다음에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 여러분들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회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마이클 세일러. 미국에는 마이클 세일러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두바이에는 창펑자오가 있는 거죠. 마이클 세일러죠. 이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들 그냥 말이 아니고 실천을 통해 본인의 실력을 입증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회사를 만들어 여러분들 세계 1등 회사를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가능한 이야기 아니죠. 아마 이 회사가 앞으로 세계에 엔비디아하고 쌍벽을 이루는 시장 가치를 기록하게 될 겁니다. 지금 7천억 불 갖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10배 뛰면 여러분들 얼마죠? 7천억 불 되지 않습니까? 100배 뛰면 얼마입니까? 7조 달러가 되는 거예요. 7조 달러가. 비트코인 가격이 100배가 뛰면은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 이런 시장 가치가 7조 달러가 되는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미쳤다고 할 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나와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올해 안에 15만 불까지 갈 겁니다. 다음 4년에서 8년 안에 100만 불 될 겁니다. 20년 안에 이러면 200만 불 될 겁니다. 미친 사람이지 않습니까? 200만 불이 아니에요. 2천만 불이 될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는지 아니면 돌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정신이 안 나가고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에 15만 불 갈 것 같습니다. 4년에서 8년 안에 여러분들 100만 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년 더 가게 되면 2천만 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한 분 말씀 지금도 BTC 투자라고 말하면 마치 불법 투기자 보듯 바라보는 현실입니다. 아직도 이런 한국에 선거 문제가 이런 있다고 이야기하면 정신 나간 인간으로 보는 겁니다. 나는 한국 사람들이 이런 부자가 되는 게 요 몇 년 사이에 이 기회를 놓쳐서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 여러분들 며칠 전입니다. 그냥. 예. 며칠 전에 이야기한 겁니다. 예. 예. 마이클 세일러 여러분 할로윈데이 어제가 할로윈일 겁니다. 예.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것은 충분한 비트코인을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트위터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예. 이 양반 딴 거는 전혀 예. 장가도 안 가신 분이니까 예. 맨날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예.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만일 비트코인이 가격이 제로가 안 되면은 그거는 100만 불이 될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 이야기죠. 어제 방송 드렸지 않습니까? 예. 비트코인은 꽝은 안 됩니다. 꽝이 되려면 인터넷 망이 망가지거나 비트코인이라면 암호를 다 여러분 해독하거나 지금 사용자인 전 세계 1억 5천만 명이 동시에 모두 다 비트코인을 이런 시장에 내다 팔거나 그렇게 하면 이런 꽝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발생할 여러분들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보시는 그래프가 예, 파워롤인 거죠. 몇 법칙을 뜻하는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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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든 시장이 20조 시장 금시장에 비견하는 시장으로 생성됐다. 그다음에 200조 시장까지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최근에 이야기하는 거죠. 예. 한국계 아주 똑똑한 인물이 톰 리죠. 예.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 보유회사, 비트코인 재무회사,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를 가지고 704억 불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현재 가치가. 예. 톰 리는 이더리움 재무회사, 이더리움 보유회사, 이더리움 트레저리 컴퍼니를 여러분들 이끌고 있죠. 예. 그래서 이더리움 지금 가격이 아마 128만 불, 128억 불 정도 되는 모양. 미국에서 여러분 최고 가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예. 뭐 안 믿을 수도 있죠. 사람마다 다 이제 취향이 다르니까. 예, 바이낸스의 창업자 CG 창풍자오 최근 인터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최근에 이 양반이 무슨 이야기냐 사면되고 난 다음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날 사면하고 난 다음에 그 전후에서 여러분들 예, 한 인터뷰입니다. 사면하고 난 다음에 아마 두바이 같은 데서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핵심 뭔고 하니까 각 국가가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그런 전쟁에 돌입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이런데 반복적으로 누가 하고 다니는 거 하니까 마이클 세일러가 하거든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빨리 사야 된다. 미국 정부가 사기 시작하면 이러면 상대국이 살 거다 이야기죠. 가장 늦게 움직인 나라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될 거다. 예. 그 사람들이 10배 100배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통찰력 보시기 바랍니다. 예. 두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예. 수요가 계속 확장이 돼 가지고 부자 나라하고 가난한 나라가 계속 격차가 벌어질 거다. 부자 나라는 선점하니까 좀 싸게 사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억수로 이런 비싸게 사야 되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좀 일찍 움직였던 사람은 싸게 살 수가 있는데 늦게 움직이는 사람은 엄청나게 비싸게 사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올인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자산에 금융자산의 10% 정도는 투자는 해야 된다 이야기죠. 나중에 후회를 안 하려면은 가장 두바이에서 한 이런 최신 인터뷰입니다. 이 내용이 최신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 풀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 국가가 암호화폐를 채택하고 보유고를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암호화폐 채택은 이제 국가 간의 생존 경쟁이 되었습니다.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가장 부유한 나라가 저렴한 가격에 대량 선점함으로 후발 국가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어 격차가 심화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채택 경쟁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우리들 이야기합니다. 많은 소규모 개인 투자자들이 기회를 놓치고 더욱 뒤처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의 여러분들 실력자 같으면 이런 즉시 비트코인을 살 것 같아요. 국민연금 보고 이런 비트코인을 사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할 겁니다. 한국의 지도층들은. 왜? 본인 스스로가 지식이 없고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10%다 잃는다고 생각하고 투자해야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다 잃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비트코인 이름 제가 조사해 보니까 꽝 될 가능성은 0.0001%입니다. 꽝 안 됩니다. 언론들이 전부 다 이런 꽝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꽝이 될 수 없어요. 꽝이. 1억 5천만 명이 여러분들 갑자기 모든 걸 다 던질 가능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신 인터뷰니까 이미 국가 간 경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럼 개인 투자자들한테 돌아올 몫이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세계 최대 경제국가 미국이 암호화폐를 전면적으로 채택하고 전략적인 암호화폐 보유국을 설정합니다. 역시 미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가장 똑똑합니다. 교육도 잘 받았고. 여기 여러분들 미국 상무장관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재무장관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똘똘합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지만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즉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 법을 빨리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지배 엘리트들이 똑똑한 거예요. 이는 지금 암호화폐를 채택하지 않는 다른 국가들이 미래의 경쟁에 뒤처지는 심각한 불리함을 겪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국가 간의 암호화폐 채택 경쟁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시사합니다. CG 창펑자오는 이 업계에서 가장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라고요. 그치? 에릭 트럼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에릭 트럼프가 가장 고급 정보를 갖고 있겠죠. CG 창펑자오하고 편하고 아버지가 미국 대통령이니까. 여러분 제발 0.1 비트코인이라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팔자가 패일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에릭 트럼프 그런 이야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제 인생을 전패를 통해 가지고 이처럼 명확하게 앞이 보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흥분해가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지. 야, 저 양반이 진짜 진심으로 이야기하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식 농사를 참 잘 지었구나. 어떻게 말도 저렇게 잘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이야기할까? 그죠? 여러분 이게 지금 최신 정보입니다. 최신 정보. 가격 선점에 따른 부의 집중과 소매 투자자의 불량. 개인 투자자들이 불리해진다는 겁니다. 가장 부유한 나라가 가장 먼저 대량으로 암호화폐를 매수하여 가격을 올리게 되면 나중에 채택하는 국가들은 더 비싼 가격에 더 적은 양만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선점 경쟁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면서 많은 소규모 투자자들은 가격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훨씬 더 뒤처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방송 참여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여러분들 사면을 전후해 가지고 창펑자오 파이낸스 창업자 CG가 고급 정보를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100%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결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이 전 속도를 여러분들 다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다음 지금 여러분들 시장 구조법을 통과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은 나이가 들었고 평생 부동산 업을 해왔지만 사고가 말랑말랑하는 겁니다. 주변에 딱 들어보니까 아 이게 인터넷
발명 이후에 최고의 기술적인 발견이구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읽었습니다. 인터넷 발견 이후에 금융섹터에서 최고의 기술 개발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제가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들 유연한 사람인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보좌관이 적어줘서 내가 읽었는데 내가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동의하시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뭔가 하니까 소규모 투자자들은 가격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훨씬 더 뒤처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문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부유한 나라가 먼저 암호화폐를 사들이고 아주 많은 양을 매수할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그리고 그 매수분은 전부 다 장기 보유에 들어갈 겁니다. 콜드 스토리지로 이런 보관이 되겠죠. 장기 보유로. 그 다음으로 매수하러 들어오는 국가는 더 높은 가격에 사야 되기 때문에 더 적은 양을 살 수밖에 없고 또 돈도 더 적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트코인 주요 암호화폐를 채택하는 계약들의 경쟁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논리에 따르면 많은 소매 투자자나 소규모 주체들은 훨씬 더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시간이 별로 안 남았다는 겁니다. 시간이. 그래서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무릅쓰고서라도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선거할 때와 똑같이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돌아가는 겁니다. 그지? 기술주는 다음에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기가 어렵죠. 모든 기술은 디프레이션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격은 떨어지고 성능은 좋아지고 그리고 그 상품이나 기술을 생산하는 기업의 초과 이윤은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엔비디아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모든 기술은 디프레이션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초과 이윤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후발자가 반드시 그 초과 이윤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장기 균형은 초과 이윤이 제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조 버넷이 상당히 똑똑합니다. 제가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가장 성실한 전문가다. 한 사람이 엔비디아가 영원할 거다. 기술주가 영원할 거다. 이렇게 마틴 시켈이라는 분이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 버넷이 여러분들 성분은 그렇게 끝날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은 비트코인으로 귀결됩니다. 엔비디아도 결국 경쟁에 직면하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진이 하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테크놀로지 디프레이션은 결국 희소한 돈에서 가시화됩니다. 기술주에 대한 열망이 막 이렇게 나서지만 기술주를 투자하신 분이더라도 10%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결론에 대해서 동의하지도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Most of the wealth end up in Bitcoin. 다르게 이야기하면 비트코인 이름 가치가 가장 크게 될 거다 이 이야기인 거죠. 그게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존 버네트는 모든 기술은 디프레이션적 속성을 갖고 있고 엔비디아의 초과 이윤은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엔비디아가 계속 30% 40% 성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3년 5년은 할 수 있겠지만. 그지? 그 이야기입니다.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투자는 자기 나름의 서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 엔비디아가 영원할 거다 하면 엔비디아 주식을 가지는 것이고
엔비디아도 괜찮은데 비트코인이 더 뜰 것 같다면 엔비디아 비중을 좀 줄이고 비트코인을 조금 사놓는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 분산하지 않습니까? 예. 어제 이제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 주식을 줄였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샀다. 그분은 어떤 서사 어떤 내러티브를 갖고 이런 투자를 한 겁니까? 일론 머스크의 이런 전적으로 의존한 테슬라보다는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가 더 커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고 비트코인을 산 거지 않습니까? 뭐 100% 그렇게 사면 안 되겠죠. 조금 아쉽지 않게 약간 비중을 좀 낮춰야겠죠. 여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모태자님은 엔비디아가 향후 10년 동안 비트코인을 아웃퍼폼 능가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다 비트코인을 엔비디아 주식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카이라님은 100% 일어날 겁니다. 엔비디아의 초과 마진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서서히 엔비디아 이름 성장률이 낮아질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이름 10년 지나서 2배 3배 성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성숙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애플이 여러분들 좋은 기업이고 훌륭한 기업이지만 10년 후에 2배 3배 성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이 여기 계시는 이분은 카이란 사람은 결국은 성장률이 조정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의 5년 10년 후 성장 전망입니다. 2026년 2028년까지는 31% 성장을 하는 거죠. 3년은 34% 10년은 15%지 않습니까? 그죠? 8년까지는 32%를 보는 거죠. 이 30%대의 성장을 계속 해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기업도 덩치가 있고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수치를 제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동안은 30% 성장할 겁니다. 그런데 30%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엔비디아를 선택하지 않고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섹터 여러분들 ETF인 SMH를 선택하게 되면 30%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30% 성장한다고 하면 나는 SMH를 사겠거든. 왜? 엔비디아 한 기업에 의존하기보다도 26개 기업에 의존한 게 나으니까. 당분간은 30% 성장할 겁니다. 그렇지만 기대보다 많이 낮아졌죠. 뭐 몇백 프로 성장했으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일정 부분 사야 되는 거죠. 그 간단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몇 법칙을 비트코인을 따르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선은 엔비디아가 성장하는 것이고 대부분 기술주가 성장하는 방식이 이렇게 산술적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기울기가 좀 이렇게 가파르겠죠. 어리스메틱 글로스고 멱법칙 파워로우고 차원이 다른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엔비디아는 단기적으로는 AI 데이터 수요 폭발로 인해 30%대의 매우 높은 매출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쟁 심화 및 후발주자의 기술 개발 시장 성수로 인해 10%대 중반으로 성장세가 조정될 것입니다. 이게 대부분 빅테크가 가는 방향인 거죠. 엔비디아의 시장 가치는 5조입니다. 10년 후는 11조에 49조까지 매우 폭넓게 제시됩니다. 뭐 그렇다고 올인할 필요는 없죠. 올인할 필요는 없고 엔비디아가 훌륭하니까 엔비디아는 반도체 주식으로서는 굉장히 탑이니까 가질 필요는 있죠. 그런데 비중은 좀 줄여 가지고 방심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사이버 월드에 금이 발견된 거예요. 19세기에 캘리포니아에 금이 발견돼서 사람들이 막 갔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해하기 쉽죠. 왜냐하면 금이 보이니까 이렇게. 사이버 월드에 생긴 저는 비트코인은 잘 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잘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 16년째 돼도 여러분 사람들이 긴가민가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하면 사이버 월드의 모단 골드러시가 이름 터진 겁니다. 모단 골드러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정신 나간 이야기로. 예. 예, 여기 보시면은 BTC가 미국 정부보다 더 회복 탄력성이 높겠죠. 왜? 글로벌 에셋이니까. 예. 글로벌 에셋이니까 훨씬 더 빨리 예. 비트코인이 더욱더 탄력적입니다. 미국 정부보다. 그저 아마 샷다운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그런 모양입니다. 예. 참 대단하죠. 그래도 미국 재무부 장관이 비트코인 탄신일을 기념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높게 평송하는 아마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을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이 뭐 부자들이 투자 안 했을 리가 없는 거죠. 예. 여러분 결국은 뭐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BTC가 엔비디아를 시가총액을 걷더니 여러분들 뭐 몇 년 안 걸릴 겁니다. 그다음에 금을 제치겠죠. 예, 5조를 제치고 28조를 제치겠죠. 그죠? 그래서 100조 200조 시장으로 가겠죠. 예. 여기 이 여러분들 지금 잘 봐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8입니다. 8이. 예. 좀 지나면 이러면 알파벳 제끼고 애플 제끼고 마이크로소프트 제끼고 엔비디아 제낄 겁니다. 다음에 금도 제끼고. 예. 이거를 여러분들 CG 장펑자오가 이야기 잘하지 않습니까? 최근이네요. 비트코인 will flip gold. 금을 제낄 겁니다. 언제가 될지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났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이제 보통 명사화 되고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할 이야기가 별로 없으니까 어마어마한 시대에 난 겁니다.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괜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시대에 난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몇 년 안 남았을 겁니다. 자, 이런 빚내 삶은 절대 안 져져. 오래 가야 되는 거니까. 있는 돈 범위 내에서 비트코인 이제 버거가 출시가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 버거. 예. 여기 이제 스테이크 앤 쉐이크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텍사스의 샌앤토니오 본사를 둔 이런 스테이크 버거를 파는 체인 스토어입니다. 그 회사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하게 되면 그 비트코인 결제를 재무적으로 계속해서 모으는 그런 회사가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회사가 여러분들 아마 매장을 한 397개 정도 갖고 있는 그런 회사 모양입니다. 이번에 메뉴에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비트코인 스테이크 버거, 오리지널 더블 치즈 버거, 더블 스테이크 버거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출시를 한 겁니다. 광고 효과는 이미 다 충분히 뺐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다루니까. 이게 이제 대개 10불 되니까 세금 합치게 되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이 버거 이름 가격이 다 나와 있네요. 스테이크 버거가 주종 상품 모양입니다. 여기 비트코인 스테이크 버거 단품 가격은 9불 19센트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보도자를 냈네요. 회사가 이제 앞으로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고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이 비트코인 결제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여러분들 SBR에 보유하고 또 본인들의 영업이익이 남으면 비트코인을 사 모으겠죠. 그런 내용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인가에 보니까 이게 빌그라리 홀딩이라는 그런 지주회사 밑에 있는 성과가 굉장히 괜찮네요.
연중에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네요.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놀란 거는 결제 수수료를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네요. 그 카드사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받는가 봅니다. 결제 수수료를 대폭 절감할 수 있고 회사가 현금을 보유하는 대신에 BTC 보유를 통해서 현금 가치를 보존하고 증식할 수가 있다. 예,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 회사가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 결제를 하게 되면은 기존 신용카드 결제 대비 결제 처리 수수료를 50% 정도 절감하네요. 예. 경영진은 비트코인 기반 결제 수단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결제를 하면은 기존 신용카드 결제 대비 결제 처리 수수료가 50% 절감이 되는 거죠.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류 역사를 경제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거래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혁신의 역사다, 그런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결제라면 이렇게 여러분들 뭐 햄버거 사는데 비트코인 결제하면 안 되겠죠. 그 귀한 걸 햄버거 사는데 쓰면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재무 전략의 일환으로 SBR을 설립해 가지고 비트코인으로 받은 모든 결제를 예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하는 재무적 판단입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성장 가능성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 어제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앞으로 현금 시장도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고 채권 시장도 대체할 것이고 기술주 시장도 상당 부분 대체할 것으로 나는 본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하나씩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신용카드사가 1.5%에 3.5%를 받는데 비트코인 결제를 하면 0.1% 미만이는 수수료가. 그러니까 월마트 같은 데서 이런 비트코인 기반 결제를 허용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그런 데서는 이런 수조 원, 수십조 원, 수백조 원 정도 매출이 될 거니까 비트코인 결제가 이런 활성화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비트코인 세컨드 레이어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입니다. 기존 신용카드사에 지불하는 결제 수수료를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거래액에 신용카드에서는 1.5에서 3.5%를 받고 비트코인 결제는 0.1% 미만입니다. 비자나 마스터카드보다 1000배 정도 저렴하게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인류 역사는 거래 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혁신의 역사입니다. 제가 맨 처음 이런 비트코인에 눈을 뜨게 된 것이 거래 비용 관점으로 접근한 거죠. 야,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어마어마하구나. 거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혁신의 역사가 인류 경제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삼성전자나 이런 데 적용하게 되면 수천억을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일부 보고서에서는 기업들이 신용카드 대신에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결제를 처리할 경우 수십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거죠. 거래 비용을. 엄청난 혁신입니다. 제가 자주 소개했던 그 천재적인 1990년대 출신인 잭 말러스의 스트라이크 같은 회사가 대표적인 업체죠. 세컨드 레이어, 비트코인 기반 세컨드 레이어의 라이트닝 네트워크 시스템을 여러분들 전 세계에 활성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딱 보는 겁니다. 야, 이게 엄청난 기술이구나. 엄청난 상품이구나. 이걸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됐느냐. 거래 비용 줄이는 걸 보고 여러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야, 이건 진짜 대단한 상품이네. 예? 은행들이 흔들흔들 하겠구나. 진짜 은행들이 엄청나게 위험하겠네. 그래서 끝까지 은행들이 여러분들 뭡니까 미지근하게 나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판을 엎는 겁니다. 판을. 판 자체를 엎어버리는 겁니다. 시중에서 거래가 여러분 이 정도로 하게 되면은 국제 간 전송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국제 여러분들 친인척이나 여러분들 가족들 때문에 소액이라도 이런 보내보신 분들은 일단 결제 수수료 많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시간 오래 걸리고 어마어마하게 불편할 겁니다. 초 단위 분 단위로 이런 미국에 돈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누가 그걸 채택 안 하겠습니까? 미친 사람들이 이야기 아닌 겁니다. 예, 온전한 사람들이 판을 지금 없는 겁니다. 제가 이런 방송을 계속 드리는 것은 시대를 우리가 읽고 우리도 한몫 잡자는 겁니다. 시대를 읽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신용카드 결제 대비 결제 처리 수수료를 약 50%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제 송금 수수료는 얼마나 줄일 수 있겠냐 10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들은 얼마나 이런 국제 거래액이 크겠습니까? 10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런 현재 보시면은 은행 송금 수수료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송금 수수료 더하기 전신료 건당 1만에서 3만 원 중개은행 수수료 10불에서 50불 환율 스프레드 이걸 다 합쳐가지고 이걸 전부 다 뭐죠 어마어마하게 낮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은행들의 수익 모델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송금 수수료가 엄청나게 이런 비싼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국제 여러분들 송금하는데 거래액의 0.0001%에서 0.1% 정도를 받는 겁니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데 어마어마하게 낮은 겁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연간 국제 거래액이 100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수수료를 따지게 되면 1000억에서 5천억 정도 수수료가 나가는 겁니다. 이 수수료를 은행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암호화폐 결제 스테이블 코인하고 이런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100억에서 500억 정도면 여러분들 충분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다 보수적으로 여러분들 접근한 겁니다. 판 자체가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너무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몸도 유연해야 되고 물리적으로 마음도 유연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게 생기면은 젊은 것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뭐지요? 네?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Be flexible. 유연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유연하는데 그게 완고하면은 부러지지 않습니까? 이런 방송을 이렇게 하더라도 상당수는 뭡니까 정신 나간 이야기를 지금도 하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전번에는 선거를 가지고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더니 이번에는 뭡니까 비트코인을 갖고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 뭐 그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는 거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꼰대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신적 꼰대가.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한 대기업이 연간 100조 원의 국제 송금을 하고 은행 송금을 통해 총 0.2%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면 연간 2천억을 지출해야 됩니다. 비트코인 결제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총 비용을 0.02%로 낮추면 연간 비용은 2천억에서 200억으로 줄어듭니다. 안 하겠습니까? 하죠. 기술 앞에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냥 쓰나미처럼 여러분들 그냥 이러한 극적인 수수료 절감 가능성 때문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병행해 쓸 것 같습니다. $1의 원코인인 스테이블 코인하고 알트코인을 병행해 쓰는 거죠. 병행해 쓰는 겁니다. 국제 간 송금 수수료 절감을 위해 활용되는 암호화폐는 초저가 수수료 및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나 리플 같은 것이고, 그다음에 환율 변동성이 여러분들 없는 원달러의 원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거죠. 이들 암호화폐는 기존 은행 시스템의 스위프트를 요구하는 높은 수수료와 긴 처리 시간을 극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전화 공짜인 거와 마찬가지로 국제 송금이 거의 공짜가 돼갈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 뭐 이런 방송을 하더라도 계속 이런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알 수 없는 겁니다. 뭐 그 나름대로 원칙들이 갖고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업체들이 지금 많이 활성화된 거죠. 초저가 수수료 및 고속 암호화폐, 라이트닝 네트워크, 솔라나, 리플, 라이트코인 이런 것이 다 여러분들 국제 송금에 특화된 그런 암호화폐들이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대개 스테이블 코인을 바꾸어 가지고 그거를 암호화폐를 통해서 전송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겠네요. 이제 유명한 테드, 서클, 대기업에서는 입장에서는 암호화폐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환율 변동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을 일단 환전한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렇게 전송하는 그런 방법으로. 조영재 씨 고맙습니다. 유력 국제 송금 시스템은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을 환전한 다음에 생성된 스테이블 코인을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전송하는 방법이 아마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네요. 이제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확장해 가면서 이제 나중에 기술적인 문제도 공부를 하면은 여기 나오네요. 이제 환전은 스테이블 코인을 환전하고 생성된 스테이블 코인을 저렴하고 빠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거래처나 해외 법인의 지갑으로 몇 분 안에 전송이 가능하다는 거죠. 몇 분 안에. 대기업의 국제 간 대규모 자금 전송에 있어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방식은 현재 가장 유력하고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또 한 명의 천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금융혁신가. 여러분 비트코인이 현금 시장도 일부 흡수하고, 일부입니다. 많이 흡수하는 게 아니고 채권 시장도 흡수하고 은퇴자들을 위한 고정 수입 시장도 흡수하고 금 시장도 흡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방향은 최종 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입니다. 도움을 주는 방향. 비트코인 혁신이 정신 나간 이야기 아니고 비트코인 혁신이 은퇴자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주는 그런 소위 디지털 크레딧 시장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색안경을 보고 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이클 세일러가 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걸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정권 계좌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엊그제 250불까지 떨어졌는데 너무 많이 떨어진 거죠. 260불대에 구입할 수 있으면 굉장히 잘 사는 거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레버리지 비트코인 투자죠. 비트코인 보유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가질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비트코인 투자의 전체의 한 10% 정도는 약간의 변동성이 더 크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100원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게 되면 90원은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하고 10% 정도는 비트코인을 가진 회사에 투자하면은 레버리지 비트코인 투자가 되니까. 그죠?
이 양반이 이제 카리스마가 있죠. 똑똑합니다. 신념이 있고. 나는 참 이런 천재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돼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수준이 지금 천재가 되는 겁니다. 천재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클 세일러 주장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터뷰를 풀었습니다. 이 줌 회의에서 하는 마이클 세일러 주장을. 생각이 좀 훌륭합니다. 생각이. CEO가. 우리는 단기적인 이익이나 위험한 투기꾼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통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바꾸고 대중에게 안전한 미래를 제공하려는 장기적인 혁신가입니다. 지금 사기꾼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생각이 여러분들 밝은 겁니다. 단순히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회사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란 새로운 자본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금융상품 시장을 처음으로 만들어낼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0% 보장은 안 되지만 우선주를 사게 되면 STRC 같은 우선주를 사게 되면 주당 $100 내외의 이런 가격이 움직이고 배당을 10%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품을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STRC. 마이클 세일러의 최종 목표는 이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10억 명의 사람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통화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미국의 은퇴자들이 이름 주로 사용하는 채권 시장이나 CD나 이런 부분들이 대개 4%에서 6% 7% 정도가 되죠. 좀 더 벌기 위해서 리츠 부동산 신탁회사에 이름 투자를 하는데 원금을 까먹을 가능성이 높죠. 마이클 세일러가 이름 지금 추진하고 있는 STRC와 같은 디지털 크레딧 시장이 만일 안착이 되면은 은퇴자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은퇴자들한테. 주가 수익을 4개월이나 1년 같은 단기로 보지 마시고 10년 이상의 매우 긴 관점에서 주주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은 4년 이상 직접 투자 이렇게 비트코인을 레버리지 회사에 투자할 때는 10년 이상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겉보기에는 저희들이 부채를 사용하는 것 같지만 회사의 실질적인 레버리지는 없거나 매우 낮습니다. 위험한 빚을 내서 투기하는 투기꾼이 아니라 안정적인 자본 구조를 유지하는 방탄대차대조표를 우리는 원합니다. 매년 30%의 성장을 목표로 하지만 이것은 무모한 투기나 거래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절제되고 규율 있는 전략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MSTR 주식들이 많이 빠졌을 때 한 주, 두 주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년 30% 정도 성장을 목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디지털 신용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말이 아니고 이미 상품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상품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상품이. 여러분 이게 다 은퇴자들이 여러분들 주로 사용하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CD 3.9%밖에 안 줍니다. 미국채 4%. 이게 STRC 같은 게 한 10% 정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상품들이. 이런 상품들 여러분들 이렇게 소개했지 않습니까? STRK는 8%, STRP는 10% 배당입니다. 연배당. STRD는 10%, STRC는 변동금리니까 10% 내외인 거죠. 그죠. 이런 상품을 이제 우선주로 발행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혁신인 겁니다. 디지털 신용시장, 디지털 크레딧 시장을 창출하는 겁니다. 혁신가죠. 혁신가. 디지털 자본을 발견하고 디지털 신용시장을 발견한 혁신적인 회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10여 명의 사람들에게 원금을 여러분들 까먹지 않고
배당을 주는 그런 사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아마 이게 이러면 안착하게 되면 리츠 시장 부동산 신탁 시장 같은 게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죠? 대단한 혁신가입니다. 우리의 미션은 디지털 신용시장을 창출하는 것이고 이렇게 비전이 확실한 겁니다. 사람이 써 있는 게 사업가가 비전을인 거죠. 우리 회사가 향후 20년 동안 매년 30% 성장하는 750억 달러 규모의 회사입니다. 750억 달러 여러분들 30년 성장하게 되면 10배면 7천억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100배가 되면 7조 달러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이걸 CEO가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을 위해 히포크라테스 선수대로 그들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기 안 치겠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일정을 가지고 있고 그 일정을 교묘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차 대조표를 교묘하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이클 세일러가 어마어마하게 이런 카리스마가 있고 사람이 완전히 올인한 사람인 겁니다. 사람의 진심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지? 디지털 신용시장 어마어마하게 큰 혁신입니다. 매년 약 30% 여러분들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거죠. 마이크로스트레지가 출시한 상품들입니다. 우선주 주식을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 아주 성실한 조 버넷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금을 24개월 운영하려면 STRC 사면 되고 48개월 운영하려면 STRD 사면 되고 72개월 살려면 STRK 사면 되고 72개월 정도 이러면 장기 투자하려면 그냥 비트코인 사고 그다음 MSTR 주식 사고 아니면 비트코인 ETF 사고 이렇게 이러면 딱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전문가들 얼마나 여러분들 멋집니까? 그냥 재무 컨설팅을 그대로 해 주지 않습니까? 상품을 조 버네트가 21세기에 맞는 자본 할당 얼마나 좋습니까? 사기당하지 않고. 나는 미국의 자본시장을 좋아합니다. 왜? 사기당하지 않으니까. 일단 내부 거래 같은 거 안 하니까 걸리면 그냥 골로 가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금융혁신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혁신이. 얼마나 멋진 조 버넷이 뭐죠? 한국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인 여러분, 여러분께서 여러분들 은퇴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배당을 받으셔야 되면 여러분의 행편에 맞게끔 이렇게 STRC를 사거나 우선주 투자하시게 되면 8%에 10% 그냥 받습니다. 그리고 원금 대체로 이러면 다 보장될 겁니다. 얼마나 멋진 약속입니까? 그래서 금융시장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금융시장이 활성화되어 이러면 사기를 안 당하고 이렇게 이러면 안정적인 노후 얼마나 이러면 이 생각이 아름답습니까? 마이클 세일러가 10억 명 되는 은퇴자들에게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가는 날까지 본인이 평생 번 돈을 잘 운용해서 여러분들 살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참 그러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30% 성장하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이 생각이 여러분들 고귀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비트코인의 진실. 여러분들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공 박사님 제발 비트코인 이야기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공 박사님 제발 이런 선거 좀 다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했던 거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무엇인가 이걸 개념화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인데 마이클 세일러가 직접 개념화를 했네요. 비트코인이. 진짜 총명하네요. 비트코인의 21가지 진실을 여러분 딱 정리해가 여러분들 우리한테 제시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실력입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여러분 우리한테 최종본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입을 딱 벌렸습니다. 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자산 가운데 10% 정도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에 관한 21가지 진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한국 사람들의 이런 풀어서 누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복받은 겁니까? 진짜 총명한 사람이네요. 비트코인 가격은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올해 만에 15만 불 가고 4년에서 8년에 100만 불 가고 20년 가면 2천만 불 될 겁니다. 한 개만 갖고 있거나 반 개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자가. 여러분 0.1개만 가지다가 부자가 되는 거죠. 20년 지나가 여러분들 2천만 불이 되면은 0.1개 가면 200만 불 가지는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이클 세일러가 여러분들 4년에서 8년 정도면 100만 불, 20년이 되면 이러면 2천만 불 이렇게 이야기하는 공개적으로 당연히 2천만 불 되겠죠. 왜냐하면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 줄을 쓸 거고.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이 15만 불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쇼크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예. 예. 여기 보시죠. 여러분 비트코인은 그냥 투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카지노와 같게 생각하는 건데 그건 진짜 무식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면은 공부를 해야 돼요. 진실을 알기 위해서. 그게 이런 부족한 겁니다. 진실을 향한 열망이 없는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 진실을 향한 열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나오는 겁니다. 응? 비트코인은 이데올로기라는 겁니다. 단순한 기술을 넘어 금융주권과 탈중앙화에 대한 신념체계를 상징합니다. 법정화폐의 피아트 체제에 대한 개인의 방어죠.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이데올로기인 겁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프로토콜입니다. 비트코인이 인터넷의 프로토콜처럼 전 세계가 데이터를 전송하고 합의하는 규칙의 집합입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네요. 비트코인이 프로토콜이다. 맞는 말이죠. 비트코인은 에셋입니다. 자산입니다. 투자, 보유, 가치 저장 수단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집니다. 이 부가 설명은 여러분들 마이클 세일러가 한 게 아닙니다. 더 한 겁니다. 네 번째, 비트코인은 네트워크입니다.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가치는 네트워크 사용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맥법칙처럼 급속하게 증가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네트워크입니다. 미국에 6천만 명, 전 세계 1억 5천만 명이 사용하고 곧 미국에서 1억 명 정도 돌파하는 거죠. 네트워크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비트코인은 인머큘레이트, 결점이 없는 겁니다. 기술로서 완벽한 기술인 겁니다. 기술로서. 그러니까 인류가 발견한 기술 가운데서 이런 가장 누구 표현대로 쿨리스트 띵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장 멋진 겁니다. 이걸 이런 마이클 세일러가 전부 다 체계화한 겁니다. 여섯 번째, 비트코인은 에티컬, 윤리적입니다. 비트코인은 커머디티, 상품입니다. 비트코인은 에너지를 투입해가 여러분들 만든 상품 채굴 과정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이제 일종의 에너지인 겁니다. 에너지는 카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덟 번째, 비트코인은 디지털 커머디티입니다. 금과 달리 물리적 속성과 물리적 금과 달리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상품인 거죠. 아홉 번째, 비트코인은 디지털 스퀘어시티 2100만 개로 정해졌습니다. 그중에 400만 개에서 500만 개는 여러분들
취급 부주의가 없어진 겁니다. 10번째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입니다. 인플레이션 방어가 가능한 거죠. 가치 보존이 가능한 겁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 1년에 평균 7% 정도 통화량을 증발시키더라도 그걸 보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예. 비트코인은 디지털만인 겁니다. 완벽한 돈인 겁니다. 합법적이고 기업적이고 글로벌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체계화하는지 개념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개념화하는 것이. 비트코인은 불변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에너지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에너지 네트워크입니다. 비트코인 디지털 에코노믹 시스템입니다. 비트코인 디지털 디펜스 시스템입니다. 방어 시스템인데 개인이 정부가 돈을 막 찍어낼 때 개인이 여러분들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비트코인은 새롭게 떠오르는 별 시스템입니다. 이머징 스타 시스템입니다. 결론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자산 가운데 10%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앞으로 to have bitcoin, not to have bitcoin 나눠질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높여가 여러분한테 권하는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 없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몸은 한반도에 있지만 수준은 완전히 여러분들 전 세계 천재를 만나서 여러분도 거의 천재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